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봤었죠. 풀리 커넥티드. 그런데 이번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미지 쪽도 그렇고, 이미지가 아니라 뭐 음성 쪽이라든가, 뭐 오디오, 뭐 이런 쪽도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이란 뭔가 또 보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사용했죠. fully connected, 층마다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 모든 노드들이 각각 모든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웨이트 개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만약에 층마다 노드가 n개 있다면 그 n 제곱만큼의 웨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피팅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웨이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버피팅이 생기죠. 오버피팅이 생겨서 오버피팅이라는 건 이제 그 패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암기를 해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하지 않고,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만, 주어진 문제만 암기해가지고, 그 오버피팅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때 이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이 문제를 많이 이렇게 여러 번 풀어가지고 아주 외워서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문제는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외워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이건 외워야 되겠다. 물론 이제 기억력이 아주 좋으면은 뭐 1000개의 문제를 외우면 뭐 그중에 이제 출제될 확률이 많겠지만, 그래서 새와 비행기를 구분하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그림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들어오면은 이건 앞에서 봤던 건데 새랑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으면 메모라이즈, 트레이닝 셋을 메모라이즈 된다. 그리고 포지션 인디펜던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 여기 뭐 비행기 모양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외워버리면은 이 똑같은 비행기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다.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거는 비행기가 여기 있든지 이걸 좀 비행기로 인식을 해야겠죠.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쉽게 그냥 이렇게 1과 0으로만 돼 있는 흑백 이미지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노드가 있어가지고 그 각 노드들마다 모든 여기 픽셀들로부터 이 웨이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많은 노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요만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커널 또는 필터 이런 말로 부르는데, 지금 이미지는 5x5죠. 5 곱하기 5인데 여기는 이제 3x3.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
요 커널이 이제 여기 있다. 여기 있을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면은 1이죠. 두 번째 거 곱하기 요거면 0이고 요 곱하기 요거면 1이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그 다음 1 여기 또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곱해지면은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오죠. 그래서 4가 이제 계산되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똑같은 웨이트들을 요만큼 한 칸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에 대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X자 모양이죠. X자 모양을 보면은 3개가 겹치죠. 3이 나오고 다시 이쪽에 오면은 또 4개가 겹쳐서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요 노드가 각각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모든 픽셀에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있어서 이게 잘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개 노드가 있죠. 여기 만약에 25개 노드가 있다면 25 곱하기 25만큼의 웨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웨이트가 9개밖에 없죠. 3, 3은 9. 그러니까 25의 제곱 대 9.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여기는 이제 3x4 이미지가 있고, 커널은 2x2 커널 또는 필터. 그럼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해서 요거 값을 계산하고 또 한 칸 옮기면 또 이렇게 계산하고 또 한 칸 옮기면 이렇게. 그래서 그 입력층은 그대로 있는데 이 두 번째 층은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데 요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한 칸씩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랬던 이미지가 있으면 아웃풋은 요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어떤 걸 걸러낸다. 우리가 필터 하면은 우리가 뭐 커피를 내릴 때 쓰는 필터도 있고 담배 끝에 붙어 있는 필터도 있고 뭐예요? 뭔가를 걸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터죠. 필터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잡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뽀샤시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면 여기 이런 잡티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피부가 되죠. 요즘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픽셀이 있는데 그 픽셀의 주변에 있는 값들 거기다가 전부 9분의 1을 곱해서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픽셀이 있고 그 주변과 이 픽셀이 평균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변 색하고 가운데 색이 이렇게 평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흐릿한 색깔이 뭉개지는 거죠. 흐릿해서 이렇게 톡 튀는 그런 어떤 점이 하나 있어도 주변의 것과 이게 평균이 되니까 점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이제 없어지는 깨끗한 그런 그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세로 엣지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픽셀이 있는데 픽셀의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 하얀 점을 우리가 0이라고 하고 까만 점을 1이라고 하면은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0, 1, 2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점에서는 이제 2 그리고 밑에 쭉 이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6이 되죠? 요 점은 값이 6이 돼요. 6이 되죠? 그러니까 좌우가 다를 때는 좌우가 반대일 때는 값이 커져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좌우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우가 똑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경우, 요 경우에는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이 돼 버리죠. 만약에 요 부분이면은 왼쪽도 1이고 오른쪽도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좌우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필터를 이용해서 그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건 뭐예요? 요 그림에서 요 세로선만 찾아냈죠. 세로선이 진하게 나왔죠. 이건 마찬가지로 세로선이 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 세로선만 찾아내는 그런 필터예요. 가로선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가로선은 없어지고 세로선만 찾아내는 그런 필터예요. 이걸 옆으로 뒤집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선만 찾겠죠? 그러니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면 물론 위에 다 똑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또 위아래가 다르니까 어떤 다른 특성을 갖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 세로선 요 부분만 찾아내는, 그러니까 저런 필터라면은 요 가로선 요 부분만 강조되고 그런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서는 이 필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이제 결과 음수이면 절대값을 쳐서 까맣게 표시했는데, 절대값을 안 하면 이게 요쪽 선인지 요쪽인지 그것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레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인데 이 사진이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이분 아마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로 이쪽 사선 필터를 거치니까 약간 사선 쪽만 강조가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 쪽이 강조가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쪽 선, 요거는 요쪽 사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요쪽 사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선, 요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다가 그냥 여러 종류의 필터를 적용시키면은 이 그림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예제, 아주 굉장히 단순한 예제인데, 그 어느 나라의 문자가 딱 3개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일자요. 한일자랑 일자랑 십자, 이렇게 3개의 문자밖에 없어요. 이 3개의 문자를 구분하는 그런 머신 만들자, 필터를 만들었는데, 이 필터는 뭐예요? 세로선만 찾아내는 그런 필터죠. 그래서 가로선은 결과가 없고 이 세로선만 강하게 나타나죠. 세로선, 그리고 세로선. 원래 이미지들이 있는데 필터를 거치면은 요거는 세로선만 이렇게 나타났고, 요 필터는 가로선만 찾는 필터예요. 가로선이 이렇게 나타났고, 가로선. 그러니까 이제 이 필터된 결과를 요 값이 요 전체를 이제 뭐 평균을 낸다거나 하면은 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는 평균되면 거의 0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1에 가까운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필터를 거치면 이 값이 1, 0이면 이거는 세로선만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구나. 요것이 1이 나오고 이게 0이 나오면 이거는 가로선만 있는 거구나. 둘 다 1이 나오면 이거 둘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요 패턴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칼라 RGB 이미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 지금 채널이 3개예요. RGB. 그러니까 이런 한 장의 그림인데 채널이 3개인 여기 7x7x3 이런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제 패드 1이라고 했는데 겉에다가 0을 쭉 이렇게 붙였어요. 요거 0을 왜 붙이는지는 여러분이 보면 알 수도 있겠고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걸 이제 패드라고 해요. 패드 0을 붙이면 패드라고 하고, 그러면은 채널이 3개니까 필터도 3개가 있어야죠. 각각 그림마다 여기 적용시킬 필터, 여기 할 거 이렇게 3개의 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필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 필터의 개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세로선을 찾는 필터, 가로선을 찾는 필터, 그 다음에 뭐 사선을 찾는 필터, 왼쪽 사선, 오른쪽 사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자, 요 필터는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값들을 이렇게 여기다 계산하죠. 그 다음에 요 필터들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한 거를 여기다 적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개가 있죠. 요 필터 개수만큼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요 빨간 성분에 대해서는 요걸 적용해서 나오고, 그린 성분에 대해서는 또 그린 필터, 블루에 대해서는 블루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해요. 전부 더해서 요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과랑 요 필터를 여기다 적용해서 그걸 더한 게 요거, 그 다음에 요 필터를 또 여기다 적용하면 그걸 더한 게 요거, 그리고 바이어스도 있어요. 바이어스도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바이어스도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볼루션을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칸씩 움직이죠. 잘 보세요. 2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칸씩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한 칸씩 움직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지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이걸 이제 2칸씩 움직여서 좀 계산 시간도 좀 줄이고, 요 사이즈도 좀 줄이고, 이런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 채널, 3채널짜리 이미지가 지금은 요 필터가 2개 있기 때문에 2채널이 된 거죠. 2채널짜리 이미지로 변환이 됐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줄었죠. 7x7 그림이 3x3 그림으로 변했고, 채널은 2개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층이 갈수록 그 정보를 압축하죠. 그래서 그 엑기스만 남아있도록 이만한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골라내는 거죠. 자, 요걸 이제 그 파이토치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컨볼루션이 하려고 하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다. 트랜슬레이션, 비행기가 이만큼 이동해도 같은 비행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이렇게 이동해도 이 컨볼루션 필터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찾아내기 때문에 위치가 이동돼도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는 3x3 필터, 요거를 이제 요게 기존의 웨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렇게 m/n 이미지가 있어요. 다 한 채널씩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1, 그러니까 요 위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웃풋이 있겠죠. 아웃풋이 이제 5가 있겠죠. 5가 있는데 511, 요 픽셀 아웃풋 이미지의 요 픽셀의 값은 i11 곱하기 w00,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전부 더한 것이 요 값.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아웃풋 점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필터가 지금 여기 하나 있는데, 필터가 2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또 하나 나오겠죠. 필터가 또 하나 있으면 또 하나 나오고, 이 필터 개수만큼
요게 몇 개 있냐만큼 요 아웃풋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앞장에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문제점을 설명하던 그때 나왔던 그림이죠. 비행기가 요 위치에 있어서 요 웨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인식했어요. O라는 게 값이 나왔죠. 비행기가 여기 있구나. 이건 이제 오버피팅 된 거죠. 요 위치에 대해서만 요 웨이트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했더니 인식을 못해요. 1이라는 작은 값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행기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은 로컬리티, 어떤 그 위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위치의 변화에 인베리언스하다. 위치가 변해도 아웃풋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있고 커널을 이제 필터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커널을 이렇게 이쪽에 적용하면은 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면은 2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요 위치에 비행기가 있구나. 근데 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면은 그럼 이제 요 아웃풋이 이제 여기 O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비행기가 여기로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 비트윈 트랜슬레이티드 커널 앤 이미지, 그 커널과 이미지의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그리고 아웃사이드 커널은 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하나의 노드가 모든 픽셀 입력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웨이트가 0인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웨이트가 0인, 여기는 웨이트가 0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커널이 이렇게 있는데, 커널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0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로컬리티, 그러니까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커널 웨이트가 across the image,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다. 같은 게 사용되니까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여기서 이제 디스크릿 컨볼루션,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디스크릿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죠. 디스크릿 데이터니까 디스크릿 컨볼루션.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값에 대해서도 컨볼루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컨티뉴어스 컨볼루션이 될 텐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전부 그 디스크릿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스크릿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2D 이미지에 대해서 정의된 것은 스칼라 프로덕트 오브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커널, 웨이트 매트릭스, 커널이라고 부르는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그 인풋의 모든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어떤 픽셀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필터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필터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필터는 어떤 의미가 정해져 있죠. 뭐 가로선을 구하는 거, 세로선을 구하는 거, 뭐 평균을 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웨이트처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이 뉴럴 네트워크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특징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이런 필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로선, 세로선, 뭐 사선 이렇게 다 정해줬는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찾아낼 때 쓰는 그런 어떤 특징들은 가로선, 세로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커널이 리유즈된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봤을 때 스파스, 그러니까 웨이트가 굉장히 많으면은 안 좋은 거죠. 이 메모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에서는 어떤 작고 의미 있는 특징, 성분이라든가 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추출하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작죠. 풀리 커넥티드의 경우에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면은 n 곱하기 n만큼의 웨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웨이트 3개만 있으면 되죠. 3개만, 아니면 이제 2D일 때는 이제 3x3.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필터가 많아지면은, 뭐 필터가 예를 들어서 필터를 뭐 20개 쓴다, 이제 20개가 되지만, 그렇게 해도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개수가. 개수가 작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오버피팅 될 염려가 없고 일반화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파스 커넥티비티, 스파스 웨이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랍아웃이라든가,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반으로 줄여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RELU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웨이트가 0인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파스하게. 그리고 우리가 라쏘하고 리치, 그걸 비교할 때도 라쏘는 뭐예요? 더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웨이트들이 라쏘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 웨이트들이 대부분이 0이 돼 버리고 0이 아닌 것이 큰 값들이 조금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심플 빌딩 블락, 아주 간단한 그런 빌딩 블락을 사용해서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트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복잡한 관계를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여러 층으로 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노드는 바로 앞에서 보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3칸밖에 안 되는데, 이 앞에 노드는 또 그 앞에 3칸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노드는 한 층을 거치면은 이만큼을 보게 되고, 또 한 층을 거치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의 크기를 지금 이제 3x3, 3x3로 했지만, 이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뭐 5x5로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크게 하면은 파라미터 수가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요 조그만 것만 한 층만 더 연결하면은 이게 이만큼 넓어지니까 결국 5개를 받아들이니까 요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파라미터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3, 3은 9, 5, 25. 이 2배가 아니죠? 훨씬 더 크죠?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쓰게 되면 파라미터 쉐어링을 한다. 그러니까 이 타이드 웨이트, 타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 노드가 가지고 있는 요 웨이트랑 요 웨이트는 전부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많지만 사실은 전부 같은 거기 때문에 타이드 돼 있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타이드는 딱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노드가 웨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요 값이 업데이트 되면 모든 노드 값이 똑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더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게 되죠. 파라미터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컨볼루션이란 무엇인가 봤어요. 컨볼루션의 특징을 이제 요약하면은 로컬 오퍼레이션, 아주 지역적인 오퍼레이션, 이 이미지 전체를 우리가 보고 이거를 메모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요 작은 부분, 요런 작은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특징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해도 따라가서 찾을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그리고 fewer parameters, 그 fully connected에 비하면 훨씬 작은 파라미터로 오히려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